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016 확인 눌렀어요. 확인. 평면도부터 그리 돌아갔어요. 스케치 누르셔가지고 스케치 평면도는 안 눌린다 그랬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사각형이 좌우 대칭이네요. 세 번째 거 활용하시면 되겠네. 세 번째 거 이렇게 중간점이 나온 다음 중간점이나 요거 중간점이 아니라 기존점이 나온 다음에 찍으세요. 안 그러면 구석이 풀어져요. 그리고 좌우 중간에 찍으면 이 중간점이 찍기 때문에 좌우를 찍어야 돼. 이렇게 치수 기부할 때 좌우를 찍고 이렇게 드래그를 두 번 안 찍어도 돼요. 120. 그 다음에 좌우를 찍은 다음에 100 하시면 되죠. 뭐 사각형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삼각형 정삼각형이면 폴리건이라고 여기 정삼각형이면 요거 다각형 그리는 게 있죠. 그런데 정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수로 하시면 되죠. 얘하고 치수가 2-15는 두 개 있다 뜻입니다. 2-50은 거리가 두 개 있다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좌우를 찍으신 다음에 30. 그 다음에 중간까지 거리를 주셔야죠. 25. 근데 구속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치수를 한 번 더 주시면 되는데 치수를 주지 않고 구속 조건으로 돼요. 꼭 이 원점 아니에요. 중간점을 찍으시면 중간점, 직선을 찍고 이 끝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구속이 돼요. 그래서 얘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원은 필요가 없는데 꼭 원을 그려 주셔야 돼요. 90이라고. 90. 왜 그려 주냐면 이게 다각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반대예요. 그래서 육각형 하시고 반경이 90 나누기 2죠. 그 다음에 얘도 회전 체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럼 모양이 틀리면 우리는 내접이잖아요. 내접이니까 우리는 외접해야 돼. 반대로 하셔야 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반대. 그래서 이 다각형이 없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원이 없으면 중심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됐죠? 우리는 내접을 해야 되니까 내접. 그리고 여기를 원을 우클릭 하셔가지고 참조하도록 변환하면 나중에 돌출할 때 선택이 안 돼요. 다 된 것 같네요. 그죠? 완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XZ 정면도 클릭하셔가지고 프로파일러 아까 요렇게 한번 끄는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트림으로 할 수도 있고 구속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트림 경계를 먼저 주고요. 경계 그 다음에 트림할 선을 자르시면 돼요. 다시 경계 주지 말고 트림을 또 잘랐어요. 그럼 얘하고 높이를 맞추는 구속이 12버전에 생겼죠. 수평. 그래서 얘하고 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됐네요. 여기가 10이니까 5네요. 요까지가 35니까 35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얘는 70이니까 70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네요. 근데 20이죠. 20. 왜 그러냐면 원점이 밑에 있잖아요. 20. 컨트롤 Z에서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얘를 먼저 하고 얘가 40이네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20 고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하면 되겠네요. 얘가 40이고 잘못 봤네. 얘가 40이고 얘가 32네요. 이렇게. 그럼 완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속.
그러면 얘를 회전할 때 문제가 되니까 트림으로 얘를 잘라주시면 구석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눌러주시면 완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스케치예요. 스케치. 해답지에 있는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회전을 먼저 해볼까요? 회전. 교차의 정지 끄시고 연결된으로 이렇게 하시고 벡터. 회전할 때는 이 스냅 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꾸 점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스냅점 활성화를 끄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Z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확인 누르면 삥 들어가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돌출하셔야 되는데 연결된으로 얘가 치수로 하셔도 되고요. 치수가 40이니까 40 이렇게 40이 아니라 2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치수로 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 다음까지는 안 돼요. 연장하는 데를 쓰셔도 돼요. 연장하기. 치수나 연장하기를 쓰셔야 돼. 결합하시면 되죠. 적용 눌렀고요.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0까지 결합 눌러주시면 되죠. 적용.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클릭하셔가지고 삼각형은 도면에 보시면 7mm라고 있어. 그럼 바닥에서 3mm부터 10mm까지 딱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하셔도 되고 뭐 한다? 빼기 한다.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칭하기 전에 모서리 블렌드를 주고 대칭을 하는 게죠. 3 적용. 그 다음에 1 대칭을 하려 그러면 그냥 하게 되면 모서리 블렌드를 일단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보기에 대칭 특징 형상 그런데 얘를 일일이 선택하기가 힘들면 여기 내비게이트에서 돌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넣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니터가 크시면 얘를 켜놓고 하는 게 좋은데 모니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얘를 꺼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대칭 요 면 보이죠? 이거 이렇게 대칭하시면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 줄까요? 얘를 아까 대칭 한꺼번에 할까 그랬네. 모서리 블렌드 큰알부터 주셔야죠. 열알 있네. 열알 이렇게. 그 다음에 3알 있네요. 3알. 그 다음에 2알 있네요. 알 순서는 이 평면도부터 주셔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열알이 있네. 열알. 열알. 그래서 얘는 평면도부터 주셔야 되는데 얘가 우역계가 보여가지고 얘는 나중에 했어요. 인접하면 달리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인접하지 않으니까 3알 있네요. 3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적용 확인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배웠죠. 여기에 더보기에 원뿔이라는 게 있죠. 원뿔 클릭하시고 바닥이 기준 반경이 18이고요. 위에가 16이네요. 16.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네요. 10.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점달로그 지정을 하셔요. 점달로그에서 X축으로 45 탭키 눌러가지고 Y축으로 30 탭키 눌러서 Z축으로도 있어요. 10 하셔야 돼요. 10 확인 눌러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 3알 주고요. 3알 주고 얘도 다시 대칭 특징 형상으로 또 하는 게 아니고 대칭 특징 형상으로 얘를 선택하고 요 R을 선택하시면 되죠. 평면을 여기 잘 안 보이면 꾹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신 다음에 요면 요 기역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됐네요.